필요합니다. 혹은 오셨어요. 맞은 것도 맞은 거와 상관없이요. 맞고 틀린 거 상관없이 설명이 필요한 말을 질문하시면 됩니다. 약간 틀렸어도 해설 보고 알았으면 넘어가도 괜찮아요. 근데 봐도 모르겠다 혹은 보니까 뭔지는 알겠는데 정확히 알고 싶다 이런 것들을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제들 다들 해오셨죠? 푼 거지? 맞은 걸 채점 안 한 거지? 잘했어요. 많이 맞았다고 자랑하고 틀린 게 없는데? 그런 식으로 그래. 좆대로 해라. 이수연 씨 과제 해오셨어요?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이현지 씨 해오셨죠? 당연하죠. 김태훈 씨 해봤어요? 김태훈 씨? 김현수 씨? 부르고 1학년에 신규생이 같은 시기 하는데 걔가 김태훈이야. 걔를 내가 김현수라고 부르고 있어. 김현수 씨 혹시 과제 해오셨어요? 공부 도화까지 했다. 이걸 우리는 안 한다, 안 했다라고 하기로 했어요. 해와야 돼. 장기파랑까지는 하지 그랬어. 클리닝 하고 갔잖아요. 그때 풀어봤죠. 오늘 청산별곡 같이 보면서요. 감을 좀 더 잡아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얘기가 길어졌네요. 황씨 왜 안 했어 과제? 과제 왜 안 했어? 뭐가요가 아니라 과제를 왜 안 했냐고요. 앞에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뒤도 했어요? 했다고 하면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렵게 말씀하세요? 할 줄 알았어요. 주몽신화부터 질문 받을게요. 주몽신화 보시면 알겠지만 딱히 문학적 표현법을 묻는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다른 형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다르죠, 문제 형태가. 여러분들 질문 많이 클리닉 때 많이 한 질문들이 있는데요. 기아가 무슨 뜻인지 자꾸 물어보시더라고요. 기아는 아기가 버려졌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인식해 주시면 되세요. 단군 신화에는 없는 거, 주몽 신화에만 있는 거, 기아, 아이 상태에서 버려지는 걸 말하죠. 아릴 때 버려지죠. 자, 또 질문 있을까요? 11번 같이 볼까요? 페이지 9쪽에 11번입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34번이랑 35번이 틀렸는데 둘다 부끄러워하다고 생각. 좋습니다. 일단 4번부터 보시면요. 미음은 주몽이 금왕을 알들로 인해 신을 받을 것을 암시한다. 죽어요, 진짜. 교재에서 아예 내가 대놓고 이거 중요하다고 암시라고 체크했던 그 부분 아닌가요? 그거 맞다고 생각한 거지? 미안하다. 그래서 잘했어요. 미안. 그럼 5번을 봅시다. 4번이 답인 건 너무 확실하고요. 5번. 비음. 민족적 자부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다. 오이. 5번도 맞습니다. 그래서 4번, 5번 둘 다 답을 해주셔야겠어요. 11번 문제는. 둘 다 괜찮습니다. Sorry. 13번 문제 그대로 들어갈게요. 다음 장입니다. 11쪽에 있네요. 13번. 뭐가 헷갈리셨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용어 한번 정리하고 가죠. 가볍게. 어디서부터냐? 여기서부터. 자연이 뭘까요? 물론 이제 스스로 그러한 사물을 일컫는 문학 구분법에 대상 구분법에 들어간 용어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 현실 상태를 자연이라고도 해요. 그렇다면 초는 초월, 초과 넘어서다는 뜻이거든요. 김승우하고 최규리 부탁드립니다. 최규리 안 왔죠? 자연계에 뛰어넘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실을 뛰어넘는다. 같은 말로 비현실이라고도 합니다. 초현실이라고 해도 역시 상관없어요. 같은 원리로.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문학 공식 용어로 아시죠? 전기적 요소라고 하는 거고요. 네, 괜찮을까요? 이 지문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존재하죠. 뭐가 있었죠? 말이요? 깜짝이야. 사람이 알을 낳는다든가 해가 비쳐서 임신을 한다든가 다 말이 안 됩니다. 이미 우리가 일어나는 현실 세계를 뛰어넘은 얘기들이에요. 물고기 자라가 올라와서 다리를 만들어준 것도 나름 초현실로 볼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요소가 있네요. 근데 난 말이라는 줄 알고 말 굶겨서 자기 거 된 거는 초현실 아닌 거 알죠?
이 초현실의 기준을 제가 뭘로 잡아드렸어요? 이걸로 해드리지 않았어요? 내가 뭔 말할 줄 알고 아니요. 너 듣고 아 해봐 죽어. 아 할 수도 있지. 김현수 씨 때문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일을 그만둡니다. 가정을 하자면 나 좀 더 해야지 이 사람들아. 그래서 내일부터 놀아요. 백수가 돼요. 자 모은 돈 제법 있어요. 그래서 흥청망청 쓰면서 살아요. 자 그날도 라면 사야지 하고 편의점 가서 딱 긁었는데 잔액이 부족합니다. 울 게 왔어요. 헐 귀. 통장 보니까 아무리 봐도 돈이 없어. 근데 일은 하기 싫어. 헐. 자, 제가 지금은 여기 안 살고 제가 범지기 1단지라는 데 살았었거든요. 이제 떠났으니까 말해야지. 신혼집으로 이사 갔지 이제. 그래서 이제 근데 범지기 1단지 입구 쪽에 가보시면요, 이 커다란 돌이 있어요. 와, 잘 그렸다. 진짜 이렇게 생겼어. 그리고 여기 범지기 1단지라고 써 있어요. 커요. 내가 한 이만해요. 요 정도 크기로 있어요. 자, 제가 밤에 몰래 경비 아저씨 몰래 잠든 틈을 틈타서 이 바위를 들고 제 집으로 들고 와요. 그리고 거실 가운데 놔요. 끔찍하겠죠? 매일 아침마다 기도를 합니다. 제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제발 부자가 되게 해주세요. 한 달 동안 열심히 기도를 하고 한 달째 기도하고 다음날 아침 그날도 이제 아침에 자고서 이제 딱 거실로 나와 보니까 이 돌덩어리가 통째로 그냥 다이아몬드로 바뀌어 있어요. 눈이 부셔요. 자, 현실적이야, 비현실적이야? 이게 비현실이에요. 근데 이건 어때?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일을 그만둬. 내일부터 내가 다른 일을 시작해. 붕어빵 장사를 시작해. 날이 더운데요, 역배로 간다. 날이 더워도 붕어빵은 판다. 그래서 붕어빵 호떡을 팔아요. 리어카를 끌고서. 그래서 열심히 팔아서 1년 사이에 1000억 자산가가 됩니다. 1000억을 벌었어요. 이 더운 날 붕어빵을 팔아서. 이게 현실적이야? 이건 현실적인 거야. 현실, 자연계에서 가능하거든. 어려워서 그렇지. 됐을까요? 그래서 현실과 비현실의 기준은 한 글자로 줄인다면 봉이 아니라 뿅으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뿅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초현실이에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황금으로 변신. 그러면 신성성 충분히 부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또 질문이요? 12번에 네. 5번이요. 12번에 선지 5번이요. 이거 보기에 시련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보기에 시련이 존재한다. 맞아요. 시련이 있어요. 근데 누구의 시련이죠? 곰. 근데 이 작품의 제목은 뭐죠? 보기의 작품 제목 뭐예요? 보기. 당근신. 주인공은 누구죠? 주인공 당근이에요. 네. 근데 곰도. 어? 근데 곰도. 등장 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등장하는 존재죠. 곰이 인물로 됐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착 했는데. 촥이 주인공의 근거는 아닙니다. 아니 곰이 이렇게 막뭘 이렇게 예, 먹었죠. 마늘하고 쑥이요. 막 이렇게 해서 이렇게 환생했는데. 환생은 아니고 이제 변신했죠. 네. 근데 그 당근이 이렇게 결혼을 했잖아요. 아니요, 단군 엄마예요. 이상한 장르를 만들지 마세요. 건전한 작품이에요. 이상하게 만들지 마요. 예, 그래서 단군을 낳아요. 환웅이랑 결혼해서. 근데 이게 그 주요 스토리가 그래서 곰이 막 마늘 막 이렇게 먹고 탄 거잖아요. 주요 스토리라기보다는 내가 봤을 때는 자기가 인상 깊었던 장면인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지 않을까? 주요 스토리는 이 글을 쓴 사람의 목적이 바로 주요 스토리야. 그러면 곰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네, 당연하죠. 주몽신화에서 환웅의 빛으로 임신시킨 게 에피소드가 아니듯이 이 신화의 목적은 뭐죠? 거길 잡으면 돼요. 신화의 목적은 뭐예요? 건국 그리고 민족의 자긍심 고취예요. 곰이 변신한 거는 딱히 민족의 자긍심과는 좀 관련이 없고 이 글의 의도와는 다르고 더더욱더 주인공을 설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군이 맞습니다. 그렇다면 5번 네, 주인공이 겪는 시련은 보기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련을 겪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예요. 곰이 있으니까요. 웅녀. 신화. 또 있을까요? 주몽신화에서 질문. 20번이요. 20번에요. 그냥 여쭤본 건데 보통 그냥 여쭤봐요. 웅녀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전국 시도를 상승시킴이라고 하면 맞아요?
무슨 마개조죠? 어디 20번 맞아요? 근데 20번에 리을에서 아, 리을. 그냥 거기서 좀 궁금한 점이 생겨서 여쭤보는 건데 어. 웅녀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전국 시조를 탄생시킴이라고 하면 네, 괜찮죠. 그러면 잠깐만.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웅녀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았나? 아니죠. 웅녀가 곰이 인간으로 된 시련을 이겨낸 거는 스스로의 끈기와 의지로 일어난 거지 누군가의 도움을 받았다 보기 힘듭니다. 아니 환웅이 도와준 거 아닌가요? 도와줬다기보다는 시련을 내려준 존재로 봐야지 이걸 조력자로 보진 않아요. 그래서 웅녀가 조력자의 도움을 받았다는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게 근데 이 질문을 하는 거는 뭐 대신하는 거냐면 어휘 테스트 대신하는 거예요. 원래 오자마자 어휘 테스트 봤었잖아. 근데 교재 제출했었고 근데 그걸 이걸로 그냥 퉁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아까도 처음 말했지만 맞고 틀림 상관없이 이렇게 질문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공부를 여기 와서 안 해도 되거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 그 잘생긴 대학생 오빠나 예쁜 그 대학생 언니한테 과외 받아도 된단 말이야. 그래도 돼. 근데 여러분들이 학원에 나왔으면 학원에서 공부한 이점 메리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생각의 확장, 사고의 확장이 있어요. 혼자 공부하면요. 내가 틀린 거를 점검할 수 있거든. 근데 친구들과 같이 공부하면 사실 완전 고만고만해요. 우리 그냥 아직 미성년자 청소년이잖아. 내가 문제 풀 때 찾지 못한 논리적 오류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이 질문한 것도 같이 잘 봐줘야 돼요. 난 안 틀렸는데요?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또. 그러면 그 뭐지 장군 신화에서는 조력자가 없는 거예요? 일단 요 수록된 보기 파트에는 없어요. 내가 지금 뭐 조심했냐면 그 환웅이 천상계에서 지상 내려올 때 그 산부인 데리고 온 거 알아요? 풍백, 운사, 우사.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는 없다. 그거 바람을 다스리는 이하고 구름을 다스리는 이하고 얘를 데려오잖아. 그 정도면 조력이라고 봐도 되지 않나 조심해서 내가 말한 거예요. 근데 이번 교과서에 수록된 보기 파트는 그건 없었죠. 그래서 일단은 없다. 근데 혹시라도 그 부분을 내신다면 조심해야죠. 그 부분은 충분히 조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또 29번. 은근히 질문이 많네요. 네. 네, 맞습니다. 보기 디귿의 말이 좀 어색하다는 말씀이신가요? 한번 내가 느껴볼게. 너의 입장에 공감하면서 주몽과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의 말을 빌려서 앞으로 주몽이 시련을 겪게 될 것임을 너무 완벽한데요. 왜 뭐가 불만이야? 아니 이 말이 홀스가 아니라 톨크. 이 비쩍 마른 말 내가 빌릴게요가 아니라 히힝 홀스를 말을 빌려가 두 글자로 뭐예요? 두르고 이 반의 현실이야. 잘해요. 인용이란 뜻이야. 인용. 말을 빌려. 너 혹시 랜드 홀스라고 생각한 거야? 인용을 의미합니다. 말을 빌리다는. 네. 니은? 미음. 니은. 고양이 울음소리 같아갖고. 미음. 니은. 주몽이 천손의 후예이며, 혈통이 하늘과 땅의 결합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나쁘지 않은데 니은 볼까요? 아니 이거는 이 파트가 아니죠. 니은은 맞는 얘긴데 지금 봤지 니은? 저거는 뭐야? 주몽이 깨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엄마 그 활 좀 만들어봐. 이건 딱히 하늘과 땅의 결합이라 보기 힘들어요. 그냥 비범한 능력을 가진 아이구나 정도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주몽 신화 있을까요? 22번에 선지 3번이요.
3번 디귿은 우리 디귿 보고 와야겠다. 나 좀 보고 올게. 디귿 마침내 알이 갈라지고 사나이가 나왔는데 네 알에서 태어났네요. 난생이죠. 3번 디귿은 새로운 세상의 탄생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며 이는 고구려 건국과 새로운 세상을 갈망한다. 이거 괜찮아요. 약간 이 난생설화를 쓰는 목표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냥 엄마한테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그 비범한 능력은 보여줄 수 있는 건 많아요. 뭐 우투리 장수처럼 태어나자마자 날개가 돋쳐 있어서 하늘을 날아다닌다든가 이런 것도 가능한데 굳이 알을 써서 알을 깨고 나온 거를 쓴 이유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아 기존의 틀, 기존의 제도와 다른 괜찮아 내가 맞춰놓을 거야. 기존의 제도를 틀다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구나. 건국할 만한 기존의 질서를 깨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한다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구나라 해석하도 좋은 해석이에요. 그래서 이거 괜찮아. 난성설화가 같이 갖고 가는 거야. 납득되실 겁니다. 괜찮아. 내가 여기다 바짝 붙여줄게. 우리 저기 이제 노소희 씨와 심창아 씨가 이제 안 오시기 때문에 자리가 남습니다. 집에 가라고 했어요. 다 됐을까요? 또. 25번. 예, 1번, 2번? 25번에 1번, 2번. 가가 뭐였지? 단군신화. 가가 단군신화였어요. 선지 1번부터 보겠습니다. 가는 통치 계층의 비범성을 객관적인 시선에서 사실적으로 서술하고 있어. 일단 시비거리가 많긴 한데 통치 계층의 비범성은 나쁘지 않습니다. 약간 단군 신화에 나오는 통치 계급은 단군이에요. 단군. 그리고 이 존재는 아주 비범한 존재 맞습니다. 탄생 자체가. 그러니까 이건 괜찮은데요. 객관적 시선. 자, 신화에서는 객관적 시선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목적이 정해져 있어요. 자, 객관적 시선이 가능하려면 서술의 목적이 전달이 돼야 되거든. 객관이 뭐야? 구체잖아. 구체에 전달이 되어 있어야 객관적 시선이 가능하다고. 근데 신화는 처음부터 목적이 뭡니까? 건국 정당성, 민족 자부심 고취. 이 목적이 너무 뚜렷하기 때문에 객관이라고 전달하기에는 목적이 이미 너무 딴 데 있어요. 그래서 객관이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객관적 시선이 X고요. 사실적으로 서술하다는 감각 정보가 많이 나오면 사실적 서술이거든요. 요거는 조금 애매합니다. 쑥과 마늘 이런 것들을 구체적 사물로 본다면 나름 사실적이라 볼 수 있는데, 다만 이거는 뭐냐면요, 사실적인 서술이 되려면 아주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뭐 바로 저기 부여 박물관에 남아있는 쑥과 마늘 건조 5,000년 된 것이 바로 그때 호랑이가 먹다 남긴 마늘과 쑥이다. 이 정도의 근거는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는 없죠. 그래서 1번 답으로 하기 좀 어렵겠고요. 2번 이건 건국신화죠. 주몽신화. 나의 시조는 고대 국가의 틀이 마련된 이후에 태어났기 때문에 땡입니다. 부여는요, 이게 좀 역사랑도 관련인데, 부여는 그 부족 연맹 국가예요. 근데 알을 깨고 태어났죠. 이게 무언가 기존의 질서를 깬 새로운 국가의 탄생이라는 걸 말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단순히 뉴 국가가 태어난 게 아니라 기존의 연맹 국가 체제를 탈피한 중앙에 힘이 집중된 고대 국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주는 고구려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2번 고대 국가 틀이 마련된 이후가 X가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하면 답을 건너뛰게 됩니다. 답은 아무래도 3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참, 가에 아까 말 나온 김에 단군신화에도 아까 그것처럼 혹시 풍백, 운사, 우사 이거 나오면 단군신화도 농경사회 중시의 증거를 찾을 수 있다고 판단해요. 바람, 구름, 비 다 농사랑 관련 있는 거거든요. 그 당시도 단군신화 때도 고조선 때도 그걸 중시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는 있는데 보기에는 안 나와 있네요. 자, 요 정도. 또 질문 있을까요? 29번에 미역? 미음? 미음. 돌고 돌아 겨우 봤군요. 미음. 미음 먼저 볼까요? 맨 마지막 부분인데요. 화살 쏴서 호로록 다 맞췄대요. 주몽이 보리를 물고 온 비둘기를 죽였다가 물을 불려서 하는 거 보아 당시 사람들이 아니요. 이게 그
물을 뿌려서 잠깐만. 나쁘지 않은데 지금 다시 보니까 이 미음 이렇게 봐도 뭐 댓글 걸기 뭐 하지 않습니까? 다만 괜찮은데? 야 솔직히 미음 괜찮지 않냐? 이 정도면 그래 이렇게 생각하는 거 독자가 반응하는 거 그래 야 그냥 보리 꺼내서 고맙습니다 신부님 보리 보내주셔서 하고 끝내도 되는데 이 비둘기 살려 보내야겠다 한 거 보니까 나는 그 당시 때 생명을 중시했던 그 사람들의 생각 나쁘지 않아요. 자, 저 이 미음도 괜찮은 말로 보겠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다만 다른 게 너무 강력해서 물론 저게 공식적으로 뭘 의미하는지는 알죠? 농사 중시 플러스 주몽의 비범한 능력 보여주기 요 용도로 해석되는 게 공식 해석이긴 해요. 다만 미음 해석도 나쁘진 않네요. 자, 또 없으면 넘어가 볼까요? 공무도화가 시간 좀 드릴 테니까 질문할 거 찾아주시면 됩니다. 오늘 참고로 진도가 거의 끝나요. 오늘 청산불국부터 추가로 4작품을 더 할 건데 할 수 있겠죠. 오늘은 사고가 없겠죠. 그래서 추가 작품을 더 할 건데 그러면 여러분한테 남은 거는 하나예요. 어휘 모도던가 그것까지 하면 어부사시사하고 서울 1964 혹시 나와? 서울 1964 일단원 아직 몰라요? 안 갖고 왔어요. 그래서 그럼 그것도 안 나오면요 남은 건 이제 프린트 질문밖에 안 남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부지런히 해서 진도 빼고 고난도 문제들도 한번 풀어보자고요. 공무도화가 질문 받을게요. 네 하세요. 2번 문제. 예, 콩이네요. 자, 2번 문제 선지 2번 보겠습니다. 1번이야? 2번 문제 선지 2번 아니야? 2번에 2번. 콩. 내가 콩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헷갈릴까봐. 콩 맞지? 응. 이제 세대가 다르구나. 그래도 아는 사람이 있네요. 이게 같은 말인 거 모르세요? 시대가 달라서 그래. 괜찮아요. 아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있고, 괜찮아요. 몰라도 돼요. 방송인, 괜찮아요. 넘어가. 이거 설명하면 98년 투니버스배 스타크래프트 리그 준결승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너무 길어져요. 우리나라 민속놀이 그 널뛰기 윷놀이 다음에 있는 한 스타크래프트라는 민속놀이 있잖아요. 그 민속놀이에서 있는 이제 유명한 프로게이머가 있는데 방송도 하신대요. 홍진호 씨라고. 이 사람이 2위를 많이 했대요. 아니다. 너무 길다. 이번에 선지 2번이요. 인간과 자연의 대조를 통해 좋아요. 무상감 부각. 나쁘지 않은데? 야, 이 답이 2번이 아닌가 봐. 오 마이 갓. 괜찮아요. 여러분들 충분히 괜찮아요. 다만 이게 답이 아닌 이유는 무상감은 우리 비슷한 말로 우리 허무함이라고 했었죠. 우리 허무함을 조금만 디테일에 가봅시다. 무언가 영원하지 않아서 이렇게 설명했었나요? 유한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나타납니다. 이걸까 맞다고 생각하는 거는 선지 2번이 맞다고 생각한 거는 유한성 이꼬르 무상감이라고 생각하신 건데 그거는 아니에요. 유한성은 인간의 목숨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고요. 수많은 다른 감정들을 파생시킵니다. 공포, 두려움을 파생시키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리움을 유발시키기도 해요. 그렇지 않을까요? 이 세 가지 정서는 다른 정서라는 거 충분히 납득이 되실 거예요. 자, 유한하다는 게 뭡니까? 영원하지 않다고요. 사랑도 목숨도 여러 가지가 유한하거든요. 공무도화가에서 이미 죽은 거는 유한성 때문에 그런 거 맞아요. 네, 목숨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죽은 거예요. 자, 그때 뭘 느꼈냐 하면 허무함 쪽으로 가는 게 맞냐? 허무함? 나쁘진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이를 어떻게 할까? 체념. 근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냐? 체념. 낙담. 허무. 허무는 비슷한 걸로 할게요. 비어있는 느낌이라는 뜻이라서 공허감이라고도 같은 말로 바뀌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상이 없어서 지금 허무하다, 비어있다. 비어있다기보다는 뭔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이거 슬픔으로 해석하잖아. 공무도화가 마지막 이미 물에 빠져 죽은 거니까. 윗글과 보기의 공통점이라서. 그렇지. 그래서 둘 다 보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충분히 무상감보다는 조금 슬픔으로 해석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예, 그래서 허무함보다는 슬픔에 가깝다. 둘의 감정은 매우 유사해서 내가 지금 내가 조심조심 말하는데 아무래도 문제의 의도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허무함보다는 안타까움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두 개의 감정은 좀 달라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보기도. 우리 배경서라도 같이 공부했었거든요. 교과서에 있어갖고. 그래서 예, 이거는 외로움 쪽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물론 외로움과 허무함은 비슷하긴 하지만 그래도 조금 다릅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아니 맞거든 사실. 근데 선생님 맞는데. 인간과 자연의 대조가 공무도화가는 인간과 자연의 대조가 없죠. 무상감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없으면 느끼는 감정인데 아이 괜찮아. 무상감은 괜찮다고 합시다. 공무도화가의 자연 대조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갑시다. 그럼요. 3번 뭐가 질문이실까요? 썩? 요거 아니야? 측사요? 측사. 3번 문제 축사? 2번 문제 선지 3번. 아이 난 문제 3번인 줄 알고 갑자기 왜 가축끼리는 집을 말하면서 왜 이러시나. 체념과 관용을 바탕으로 한 관용이 없고요. 축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축하해 주는 말이라는 뜻인데 말도 그렇다 보기 힘들죠. 그리고 축사를 뭐라도 풀 수 있어요. 관용이 뭡니까? 남에게 용서를 너그러이 베풀다는 뜻이잖아요. 다른 사람의 탓을 하지 않는다는 건데 아니에요. 네, 딱히 그런 거 관용도 보기 힘듭니다. 3번도 고르기 어렵겠어요. 자, 또 15번. 둘 다 성경호정이 성립하는 것 같다. 경은 구체고요. 정은 추상이거든요. 1년에서 공무도화가의 1년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무엇인가? 이마 건너지 마세요. 물을 건너지 마세요. 물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 건너지 마세요라는 그 마음을 보여주는 건가 하면 아무래도 마음을 보여주는 게라고 보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근데 3행을 보시면 이미 빠져 죽습니다. 물을 건너고 빠져 죽죠. 이거는 경치죠. 사람 죽은 걸 경치 구체. 그래서 이건 오히려 마음, 들어가지 말라는 마음이 먼저 오픈되고 그 다음에 이미 빠져 죽은 장면을 묘사했으므로 경이 그 다음에 나왔다고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정, 선정, 후경으로 보는 게 맞겠어요. 그러네. 그러네. 그럼 그 다음 선정, 후경이네. 다시 보니까 마지막 행 공무도가의 마지막 네 번째 줄은 어떻게 할까? 예, 화자의 심리죠. 안타까운 심리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위에 걸 경치를 본다면 그 다음에 선경 후정을 봐도 되겠는데? 괜찮은데? 나도 볼게요. 나. 나를 저 위에 에피소드가 아니라 아래 시로 한정하면 성경우정이 확실하죠. 야, 괜찮을 것 같은데? 공무도가의 성경우적 판정을 어떻게 할까요? 네, 교재 좀 참고 좀 해볼게요.
음. 자, 이걸 낸 의도는요,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마음으로 시작해서 경치로 갔고, 그 다음에 마음으로 갔기 때문에 따로 체크를 하지 않으면 시 전체를 봐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두 번째 줄부터 네 번째 줄 이렇게 묶어서 A로 묶어서 A에 드러난 거 찾으려고 하면 선경 후정 괜찮은데 이 작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 줄을 모두 다 체크를 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니까 정, 경, 정. 근데 이걸 가지고 선경 후정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너무 깔려 있죠. 그래서 굳이 하자면 정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 경,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정을 드러낸다.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겠습니다. 요거 자체를 선경후정을 하게 해버리기에는 조금 어렵겠어요. 만약 선경후정이 동무도하게 성립하게 하려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로 따로 묶어야만 성립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선경후정이 아닌 걸로 하도록 하자고요. 통으로는. 네. 일단 가감하면 안 드세요? 나감하면 안 드세요? 갑작스럽다가. 나? 일단 갑작스럽다는 예상하지 못하게 이뤄진 일을 갑작스럽다고 하거든요. 자, 가는요. 만약에 이 님이 물에 들어가려 하는 게 예상됐고 미리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다급하게 뒤를 쫓아가면서 말릴 이유가 없어요. 처음부터 차단했을 테니까. 그러니까 이건 갑작스러운 판정이 괜찮습니다. 두 번째도요. 화희였나요? 치이가 이제 예쁜 사람이 치이를 좋아했었죠. 그래서 사냥을 갔다가 돌아왔다는 얘기 있을 거예요. 없네? 유리왕 뒤늦게 돌아온 유리왕은 급히 말을 달려. 그러니까 알고 있지 못했던 거예요. 치이가 떠난 건 시간이 좀 됐었는데요. 그걸 미리 알지 못해서 나중에 들어서 급하게 말을 몰아간 거는 갑자기 일어났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갑작스럽다는 둘 다 성립하게 됩니다. 3번은 괜찮은 말로 해줘야겠어요. 답이 3번인 거 맞나요? 휴. 100번? 6번. 6번의 선지 2번이요. 네. 아니요. 나에서 원경에서 근경. 그러니까 꾀꼬리를 먼 걸로 본 거고 자기 내 몸을 가까운 걸로 본 거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경이 되려면 아까도 말했지만 감각할 수 있는 정보, 시각 정보가 돼야 돼요. 시각 정보가 경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황조가에서 1, 2행은 시각 정보가 맞아요. 이 꾀꼬리가 먼지 가까운지는 상대적으로 판정할 일이지만 어쨌든 경은 성립합니다. 근데 그 아래가 경이 성립하지가 않아요. 나의 처지를 설명하는 거지 처지는 시각 정보가 아닙니다. 내면과 처지는 경 자체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거는 아까처럼 선경후정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응? 뭔 소리야? 에어컨은 내일 모레 청소를 해주신대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에어컨을 틀어드릴 테니까 오늘까지만 좀 참아봅시다. 공무도화가 계속 질문 받을게요. 19번이요. 선지 1번. 그러면 가는 나와 달리 사자의 정서가 직접적이고 계속된다는데 그러면 가는 직접적으로 제시되죠. 네? 가는 직접적으로 제시돼요. 어디에서요? 말에서요. 건너지 마오. 가시님은 어찌할꼬. 자, 객관적인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게 아니에요. 대사를 통해 나의 심리를 전달하고 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이 맞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정서가 직접 나온 거예요.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이 정도면 충분히 자기의 정서가 직접 나온 거 아닐까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나 누구랑 돌아가지? 나 누구랑 돌아가지? 돌아갈 사람이 없어. 이거는 구체적인 객관 정보가 아니죠. 자기의 심리를 드러낸 정보죠. 약간 둘 다 직접 제시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했네. 시간을 너무 많이 투자했어요?
아, 그래요. 다른 과목 공부에 방해가 됐다는 거죠. 지장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아까 내가 전체 때 못해서 하나가 왔어요. 둘 다 하는 선택지는 없는 거야? 오늘 고상 과제도 없잖아. 오늘 11시부터 9시까지 수업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 할 제가 알기로 과제하는 날이 하루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 다른 날도 수업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요? 네. 그렇군요. 그래요? 또 질문 있을까요? 아, 왠지 창기파랑과 질문 많이 하실 것 같은데. 창기파랑과 질문하셔도 됩니다. 왜 이렇게 잘하냐? 왜 이렇게 잘하냐 여기는. 클리닉 때는 조졌는데. 제일 못해지. 응? 그러니까 클리닉 조지지. 미리 좀 불고 오면 편하다니까. 에이. 13번 볼게요. 열침의 양주동 해석이네요. 13번의 질문이 뭘까요? 다 모르겠어요? 자, 선지 1번부터 봐봐. 보기에 열침에와 다해, 다는 기만진 거죠. 느껴본 바람에는 모두 달이 행동이 너 이거 안 골랐지? 누구야 주체? 그렇지. 화자가 창문을 열어줘 치면서 한이면 화자가 흐느끼며 바라보는 거지. 이건 뭘 다 몰라 아는구만. 선지 2번. 보기에 떠가는과 달에 떠가는 모두 화자가 달의 이동을 직접 보고 있음을 드러낸다. 아니요. 이 흰 구름이 진짜 달이 구름을 따라갔다기보다는 아니 잠깐만. 달의 이동을 직접 보고 있다? 아니요. 이게 상징하는 의미죠. 사실은. 실제로 달이 구름 따라서 이동했다라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기 위한 게 아니라 저 구름이 기파랑이 추구했던 이상향 가는 방향이라는 걸 나타내기 위한 상징적 시험입니다. 아까 직접 보고 있다, 관찰하고 있다는 말은 좀 어색하죠. 자, 3번 볼까요? 보기에 나릿 이게 일로 나릿 냇물이죠. 냇물. 다의 무서리로 나오지 않나요? 모래 가른 물서리에 모두 어디예요? 기파랑의 마음에 갓이 있었던 기파랑의 지조라고 할게요. 기파랑의 지조가 존재하는 공간 아닌가요? 그럼 하필이면 왜 냇물로 표현했고 왜 물서리로 표현했냐 이거죠. 그만큼 고결한 것이니까 그 고골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저런 자연물 소재를 썼다는 해서 괜찮은 해석이 돼요. 그래서 답은 3번으로 해주셔야겠습니다. 이렇게 할까요? 자, 이런 확장적 해석 같은 경우는 어려워요. 왜냐면 여태까지 이런 어려운 고대 작품들 어떻게 외우면 돼 사실. 그냥 우리말 외우면 되거든. 근데 이 작품은요 우리말로 해석을 해도 뭔가 싶어요. 이게 사실은 상징적인 시어고 워낙 오래된 말이라서 정확한 번역이 어렵습니다. 그 말은 곧 보기에 따라 다양하게 확장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유도리 있게 문제를 풀면서 좀 감을 잡아보셔야 돼요. 여기까지는 해석할 수 있겠구나. 여기까지는 해석하는 건 오버구나. 감을 잡아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좀 많이 풀 거예요. 이쪽. 자, 또 질문이요? (18번) 선지 4번 가의 아어와 청기파랑 식부채향가의 낙구죠. 다의 어즈버 시조의 종장의 첫마디죠. 여운을 남기며 시상을 종결하는 기능을 한다. 여운 남기는 게 마음에 안 드셨나요? 아니면 종결하는 기능이 마음에 안 들었나요? 다 맞다고 생각했구나. 여운을 남길 이유는 없습니다. 종결하는 기능은 맞아요. 여기가 이제 엔딩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종결 기능은 확정인데요. 여운을 남기는 거는 앞부분에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시의 여운은 모든 말이 그런데요. 말 끝에서 일어나요. 여운은.
예를 들어 명사형으로 종결한다든가 말줄임표를 사용해서 서술어를 다 말하지 않는다든가 이런 식으로 여운이 형성되지 저거는 여운이랑은 관련은 없습니다. 4번 고르기는 어렵겠어요. 답이 2번인가요 혹시? 예. 예. 됐지? 답인 건 이해가 되시죠? 또 질문 있을까요? 여기서부터 슬슬 안 푸신 것 같은데 안 풀었지? 이거 풀어봐요. 풀어봐. 이게 기본 교과서 필기로 만들어진 문제야. 이 주간과제가 드린 문제가. 여러분들 교사형 교과서에 파란색 필기되어 있잖아요. 그걸로 내는 문제야 이게. 그러니까 이게 그냥 교과서 읽으면 풀 수 있는 거 보면서 푸는 용도니까 요거 기본형으로 좀 풀어주셔야 됩니다. 나중에는 고난도 모의고사도 풀고 두루고 기출도 풀고 다른 학교 기출도 풀잖아. 근데 지금 이렇게 기본이 잘 잡혀 있어야 나중에 어려운 문제도 추가할 수 있지. 이게 안 되어 있는데 고난도 넣으면 여러분들이 괜히 혼란스러워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잘 하면 돼요. 자, 더 질문 없을까요? 12번. 네. 예, 12번이요. 4번. 12번에 선지 4번 볼게요. 조금만 서두를게. 리을 필마 한 마리 말입니다. 외로운 처지의 선지 4번 말씀하셨죠? 외로운 처지의 상징 만국민으로서의 화제의 신세 나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해도. 약간 여기를 만약에 이 사람이 정말로 관료 이 나라에서 높은 벼슬에 계속 유지하고 있던 사람이었으면 관동별 이건 좀 그런가? 다른 것처럼 행차하고 행렬을 할 거예요. 근데 필마 한 마리의 말로 해석하거든요. 약간 외로운 거야. 혼자서 여기를 한 바퀴 도는 거야. 같이 여기 있는 사람이 없어요. 나와 함께 이 고려를 돌아볼 사람이 없는 거야. 그렇다면 4번 망한 나라의 백성 만국민 외로운 처지의 상징 괜찮은 확장적 해석입니다. 4번은 괜찮다고 해줘야겠어요. 답이 2번이었죠? 삶의 원천의 상징 니은 물서리 강인한 생명력. 여기는 생명력으로 가기보다는 아까부터는 깨끗하고 맑고 고결한 성품을 드러내기 위한 배경으로 설정해 줍시다. 그렇게 외워버리세요. 또 질문이요? 인경아 이렇게 안 풀어보면 할 게 없다고. 20번이요? 26번이요. 26번이요. 답이 4번인데. 니은은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 똑같은 거 풀었죠, 사실. 이거 답 1번 아닌가요? 클리닉 때 똑같은 문제 드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2번 문제였네. 1번 문제였네. 그랬던 것 같은데. 그거 틀려서 그때도 틀렸구만. 또 질문이요. 없으면 야, 안 푸는 사람 꼭 풀어. 하세요. 19번에 선지 5번에 19번에 선주 5번. 축사가 네. 축하하는 이 축사는 그 한자랑 다릅니다. 아까 그 한자랑 비교해 보세요. 다른 한자예요. 근데 이런 말장난은 조금 그렇긴 하다. 한자로. 축사는 뭐예요? 아까 그 축하하는 그 축사랑 다른 한자인 것만 알고 있고요. 이 축자는 나도 처음 보는 축자네요. 요거 빼고 나머지를 처리해도 될까요? 축사를 빼고. 어차피 우리 축사가 이번 시험 범위에 외워야 되는 키워드는 아닌 것 같고 축사 빼고 나머지가 괜찮은지를 한번 보시면 나머지는 괜찮다고 괜찮을까요? 그러면 넘어갑시다. 우리가 한자 공부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청산별공은 지금은 안 할 겁니다. 수업하고 할 거예요. 자, 교재 청산별공 들어가겠습니다. 교재 페이지 40쪽이네요. 그때 하다 말았어요. 별일 오늘 괜찮으시나? 불안불안하다. 배고프다. 청산별공까지만 해석하고요. 쉬는 시간에 청산별공 문제 풀어오신 거 질문 처리하거나 안 풀어오시면 좀 풀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청산별공 해석부터 먼저 합시다. 그리고 좀 쉽시다. 그때 거의 막 어줍잖게 했는데요. 다시 돌아와서 좀 차근차근 보자고요. 다시 한번 하지만 내신은 디테일에서 성실함이 갈립니다. 그때 급해서 못했던 것들. 자,
작품 개관부터 볼게요. 여러분들 40쪽 맨 위에 파란색 보이시나요? 오른쪽 위에 작품 개관. 갈래부터 볼게요.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니까 당연히 고려 때 기록된 거 동의하시죠? 왜 이렇게 끄덕끄덕이 많아? 기록은 조선시대 때. 아이 이거 뭘로 써졌어? 옛날 한글, 즉 훈민정음 형태로 옛 한글의 형태로 써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려가요라는 의미는 고려가요가 지금 남아있을 확률은 이것밖에 없어요. 구전되다가 고려시대 때는 구전되다가 조선까지 구전되다가 조선시대 때 글로 옮긴 거죠. 악학개봉 악장가사 이런 책에 실려 있습니다. 서정시는 당연한 얘기니까 넘어가고요. 성격 현실 도피예요. 도피. 그러니까 산에 가는 게 자연 친화라고 하면 틀리다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도피로 가는 거지 자연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에요. 조심하셔야 돼요. 자연 친화 아님, 자연 친화 절대 아님, 이선지 무조건 나옴. 애상저. 김현수 씨 혹시 애상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얘들은 하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3년 전 여러분들이 아직 중학교 때 고등학교에 입학한 선배도 있었는데 3년 전에 코로나 시대가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학교가 처음으로 등교가 이제 중지됐어요. 반년간 학교를 안 갔어요. 그리고 다 온라인 클래스로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모의고사. 모의고사 어떻게 봤어요? 집에서 여러분들 선배들은 집에서 클릭해서 봤어요. 그 EBS에 딱 띄워놓고. 근데 문제는 감독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창을 여러 개 띄워도 상관없습니다. 인터넷 접속해서 하는 거고. 어차피 기록되는 것도 아닌데. 아침에 일어났어요. 그때는 지금은 없지만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라는 게 있었거든요. 실시간 검색어 1위 애상감, 2위 비애감, 3위 서리법. 와, 드디어 국어의 시대가 왔구나. 아침부터 일어났는데 실시간 검색어가 1, 2, 3위가 다 문학 용어들이야. 역시 바르게 돌아가고 있군. 모의고사 보고 있었대요. 다 검색하고 풀고 있었던 거지 이놈들. 근데 반대로 오히려 유익했어요. 이걸 학생애들이 모르는 말이구나라고 오히려 역으로 알 수 있으니까. 되게 귀중한 자료였어요. 애상감은 사랑 애자 일단 괜찮을까요? 사랑해가 아니에요. 슬플 애자입니다. 슬플 상자입니다. 그러면 애상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존나 슬프다는 뜻입니다. 비애감은 뭘까요? 슬플 비자에 슬플 애자군요. 존나 슬프다는 뜻입니다. 그런 거였어요. 애상과 비애는 같은 말이었습니다. 매우 슬픔이라는 뜻입니다. 약간 이거 애상 아닌데요? 누가 이러더라고. 그래서 왜? 했더니 이거 사랑 얘기는 없어요. 이러고 있더라고. 사랑이 갑자기 왜? 애를 사랑으로 본 거죠. 사랑의 애자가 아닙니다. 슬플 애자입니다. 애상 맞고요. 당연히 비애도 맞는 말입니다. 자, 하지만 슬프긴 하지만 매우 슬프긴 하지만 낙천적인 면모도 후반에 보이기도 해요. 낙천적이다. 자, 낙천은요. 나중에 미래에 지금 이 고통을 없앨 수 있겠지 뭐 정도의 포메이션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밝은 미래가 오겠지가 아니야. 이 고통을 잊을 수 있겠지 뭐 요 정도에서 결정되는 낙천적입니다. 약간 밝은 미래에 대한 낙천적 기대 땡. 미래에 대한 기대는 없어요. 현재 고통을 잊을 수 있다라는 것만 있습니다. 약간 도피적인 낙천이에요. 그 다음 제재 안 까먹었죠? 주제를 드러내기 위해 사용하는 재료 제재. 아이고 김승우 최규리 병결 아내도 연락 왔네. 추러스. 야 애플 시나몬 추러스라는 게 과자로 나왔거든. 매우 맛있어. 한 박스 샀어. 꼭 먹어. 지려. 내가 먹었던 과자 중에. 어디요? 애플 시나몬 추러스라고 개 맛있어요. 초록색 봉지, 연두색 봉지인데 개 맛있어요. 내가 먹었던 음식물 중에 탑에 들어갑니다. 미쳤어요. 이게 어디 거였더라? 뭐 롯데였던가? 하여튼 뭐 엄청납니다. 미쳤어요. 꼭 드세요. 다음 주 숙제 그거 먹고 와. 다음 주에 한번 갖고 올까요? 나 박스로 사놔갖고 진짜 개 맛있어. 알았어, 내가 한번 다음 주에 사줄게. 안 해보고 시켜놓으라고 해야겠다. 아니 내가 시키면 내 돈 써야 되잖아. 근데 안 해보고 시키려면 이제 일이니까 이제 운영 생활비에서 쓸 수 있으니까 나 용돈 받아 쓰잖아. 용돈을 받진 않고
그렇다고 아내한테 주는 건 아니고요. 내 명의로 적금을 나 살면서 적금 처음 들어봐. 적금을 들어놔서 적금 금액 한 달에 이제 매달 나가거든. 그러니까 그 돈만 넣으면 나머지 돈은 내가 그냥 용돈으로 쓰는 걸로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 적금이 좀 커요. 열심히 해야 돼요. 세 자리야, 세 자리. 자, 봐봐. 다 됐나? 열심히 살아야 돼, 우리. 제재, 청산과 바다. 주제가 아니야. 주제를 나타내기 위한 재료로 청산과 바다를 썼다. 오케이. 주제 볼게요. 삶의 고뇌와 비애로부터, 비애 나왔죠? 애상하고 똑같은 말, 존나 슬프다는 뜻. 비애로부터 벗어나고 싶은 욕구 넘어가고요. 그래서 낙천이야. 도피고. 특징 AABA 보시면 압니다. 자, AABA 형태가 여기다 체크. 반복에다 체크해요. 일단 그냥 넘어갈게. 동그라미 2번. 후렴구에 리을과 이응음을 반복 한 번 더 체크. 반복. 그리고 문학에서 반복이란 말은 똑같은 말이 있습니다. 운율입니다. 그냥 운율이에요. 반복은 운율이에요. 그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물론 뭐 강조도 있긴 해요. 의미 강조도 있는데 의미는 언제 강조된다? 무조건. 그래서 강조도 성립하긴 합니다. 자, 나머지 표현 특징 3번에 감정이 반복, 상징, 의인, 비교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작품을 보면서 보러 가자고요. 자, 시작해 볼게요. 사실 저번에 했었죠. 살얼이 났다. 청산에 살얼이었다. AABA 친절하게 설명되어 있네요. 그 다음 머루랑 타레랑 먹고 이 타레가 키인 거는 말씀드렸지요. 청산에 살아야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얄리얄리얄라씩 넘어갈게요. 더 설명할 거 없습니다. 참. 청산이 도피 쳐져. 여기로 도피하려는 건데 화자가 있는 공간이랑 대조되는 공간이고, 자, 이상향으로 잡아도 돼요. 이상향으로 건데 잡으세요. 무슨 말이냐? 화자가 현실적으로 갈 수 있는 공간이 아니란 뜻이에요. 이상향은 뭡니까? 이상. 말 그대로 내가 향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곳인 거지 내가 현실적으로 이룰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것이란 뜻은 없어요. 그래서 살짝 현실을 도피하는 느낌을 이 청산에다가 이상향이라는 의미를 부여해서 성립시키면 됩니다. 봐주시면 되고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얘기야. 2연 갈게요. 했었죠? 우는구나. 이 러라를 명령형이 아니라 감탄형으로 해석하는 게 뒤랑 잘 어울립니다. 물론 공식적으로 둘 다 해석하고 할 수는 있지만 우리는 감탄형으로 하도록 할게요. 자, 우는구나 새야. 감정이입이에요.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새야. 자, 감정이입의 근거를 제가 조금 더 해드릴게요. 제가 저번에 급해갖고 우는 게 슬퍼서 우는 거니까 감정이입 합시다 했는데 이건 너무 빈약하고요. 새가 그냥 우는 걸 수도 있잖아. 그 다음 줄 때문에 감정이입이 완벽하게 성립해요. 볼까요? 널나와 너보다 씨름이 큰 나도. 잠깐만. 비교한 거지. 너보다 씨름이 큰 나. 새는 그럼 씨름이 있다는 거야, 없다는 거야? 있다는 거죠. 인물에게 자연물에게 화자의 정서랑 동일한 정서를 부여했네요. 그래서 감정이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여기 감정이입은 비교를 통해서 성립시켜요. 이게 좀 더 확실해요. 네, 저번에 너무 급해갖고 막 하고 넘어갔어. 그래서 너보다 씨름 많은 나도 자고 일어나 우는구나. 얄라리. 그 다음 가던 새. 야, 논쟁 더 없지? 잉 묻은 장글란 그냥 이끼 묻은 쟁기 아니면 이끼 묻은 병기 맞아? 또 무신정권 드립하지 말고 경설 맞지? 더 없지? 사실 근데 클리닉 자료나 여러분들 드리는 과제 보면요 다양하게 해석해서 풀게끔은 해줬어요. 대신 보기를 줄 거야. 그래서 보기의 조건을 잘 부합해서 훈련해 보면 되고요. 자, 이 가던 새를 날아가던 새라고 봐도 좋습니다. 약간 플라잉 버드로 봐도 괜찮고요. 아니면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갈던 밭으로 봐도 되고요. 날아가던 새로 봐도 되고요. 근데 다 정서가 뭘로 가야 되냐? 미련입니다. 왜요? 자,
가던 플라잉 버드로 봐도 어떤 걸 보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으앙 하고서 이제 산으로 가고 있단 말이지. 자, 물 아래 가던 새. 물 아래가 핵심인데요. 이 물은 아무래도 산에서 이 낮은 곳을 흐르고 있는 산에서 내려오는 아마 계곡물일 겁니다. 그러니까 물 아래라는 거는 어디겠어요? 바로 산 아래라고 봐줘야겠어요. 여기 새가 있던, 아니 새를 왜 사람처럼 그러지? 새가 있던, 갈던 밭이 있던, 다 뭡니까? 자기가 있었던 속새죠. 그러니까 가던 새, 뭘로 가든 속새로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모두 다. 이거를 바라봤다. 보다라는 거는 관심을 주다, 신경 쓰다는 건데 뭐야? 속새에 신경 쓰다? 그걸 우리가 미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미련을 해석해 주면 되는 거예요. 이끼부는 장글란 저번에 했으니까 이끼부는 쟁기일랑 가지고 쟁기는 이끼가 있어요. 그러니까 농사를 못 짓는 상황이었나 봐요. 유랑민으로 해석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 아래 가던 새 본데요. 미련이라고 해석해 주시면 돼요. 다음 일인공, 덜인공. 자, 원래는 이렇게 저렇게라는 뜻이에요. 이렇고 저렇고 이러고 저러고 이라는 뜻인데 이런 공, 저런 공, 덜인 공 이응을 넣어서 부드러운 느낌을 준 겁니다. 이건 필기가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주석 교과서니까. 그래서 음악적 효과, 운율감 형성을 위해 이응을 넣어줬고요. 하야 낮으란 지내왔손저. 자, 옆에 써있죠? 낮은 지내왔건만. 자, 낮은 지낸 거예요. 해가 떠 있는 낮은 지내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온 거야? 낮이 지고 이제 해가 진 저녁이 되고 있나 봐요. 저녁이 됐나 봐. 오리도 가리도 없음. 올이도 갈이도 올 사람 갈 사람도 없는 밤을함. 밤은 또 어찌하리라. 이 밤은 어떻게 하지? 자, 외로움입니다. 그래서 됐고요. 오른쪽으로 그 아래는 얄리얄라 후렴구 효과 있는데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운율이에요, 운율. 자, 오른쪽. 참 통일감도 괜찮죠? 반복은 통일감이랑도 같은 말입니다. 자, 41쪽 이제 계속 가볼게. 어디라 더디던 돌코. 자, 어디에다가 던지던 돌인고. 누리라 마치던 돌코. 누구를 마치려는 돌인고 라고 하고 있네요. 이 돌은요 진짜 짱돌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역시 상징적으로 해석합시다. 시련으로 해석합시다. 인간에게 주어진 시련 정도로 하고요. 뭐 구체적으로 어떤 시련인지는 상상에 맡겨야겠죠. 계속 갈게요. 미리도 괴리도 없이 미리도 미워할 이도 괴 이미 많이 했었죠. 사랑할 이도 없이 맞아서 운이노라. 자, 이 운명, 이 시련, 운명의 시련에 맞아서 운대요. 슬픈 거 보이시죠? 살기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살얼이 랐다 써 있는데요. 그래도 한번 써봅시다. 청사는 청살인데요. 바다는 바를이라는 옛말을 사용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부사격조사 애를 쓴 거고요. 바라가 바다가 아닙니다. 바를이 바다입니다. 연음돼서 발아래라고 보이는 거지. 발을 자체가 바다예요. 써 있어요. 써 있지? 깜짝이야. 발을 청산과 상식적 의미가 유사함. 네, 비슷해요. 계속 갈게. 나마자기 구조개 다 저기 미역하고요. 그 굴이에요. 미역하고 조개하고 굴조개 먹고 바다에 살아야겠다. 그 다음 이제 여기 봐야겠죠. 가다가 들어라. 이것도 감탄형으로 해석합시다. 명령어로 말고 듣는구나. 듣는다. 애정지. 자, 부엌입니다. 부엌. 애정지 가다가 듣는구나. 아유, 이제 이거 해야겠다. 짐대에 올라셔 해금의 혁오를 듣노라. 이상한 말인데 외우고 있죠? 나올 게 여기 있는 거니까. 요거까지만 하고 시작 봅시다. 직역하면 이거죠.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 혀다 옛날에 했었어요. 켜다요. 현악기 현악기를 연주하다는 뜻이죠. 해금 혀는 것을 듣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장대에 올라서 해금 켜는 것. 이게 뭘까요? 자, 학교에서 두 가지 다 설명해 주셨죠? 진짜 사슴 말고, 자, 이거는 이거 진짜 사금, 이거 두 번째에서 사슴 뭐 일어나는 기적 바라간다, 아예 됐고요. 그런 거 없고요. 사슴은요, 전통적으로 우리나라 민족 선조들이 사슴 가죽을 이용해서 광대 옷을 만들었었어요. 전통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광대가 맞아요, 사실은. 딴 걸로 갈 일이 없습니다. 자, 공식 1번에서 광대예요. 광대 분장. 광대가 분장한 사슴이. 그러니까 사실상 누구로 봐야 돼요? 광대야. 광대라고 하니까 무슨 뭐 이상한 사람 같지만 지금으로 비유하면 뭐예요? 유튜브예요. 이게 유튜브예요. 이게 TV예요. 이게 영화예요. 이게 그 당시 유희 오락거리예요. 광대가. 광대 공연이에요. 자, 당연히 다양한 묘기들을 할 텐데 장대 오르기 묘기 당연히 재밌죠. 외줄타기 그런 거랑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광대가 장대에 올라서 자, 올랐으니까 이제 또 엔터테인적으로 거기서 연주를 해주는 거지. 띠링띠링띠링 해금 연주하는 것을 듣는다. 왜요?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마음. 광대로 봤을 때 무슨 마음? 놀고 싶다. 시름을 잊고 싶다. 나 오늘 공부하느라 스트레스 너무 많이 받았어. 안 되겠어. 나 영화관 가서 저희 범죄도시 2나 봐서 마동석 다 때려 부시는 거나 봐야겠다. 그런 마음이에요. 딱 그거예요. 너무 힘들어. 좀 영화 보면서 좀 놀아야겠다. 놀아야겠어. 유튜브 보면서 조금 깔깔대고 놀아야지.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그 어떤 교수님이 계신데 자꾸 그분이 빡빡 우겨갖고 지금 안 빠지고 있어요. 진짜 사슴이야. 아이씨. 진짜 사슴이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실 건데요? 이 사람이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냥 지가 말이 안 된다고 하면 되지.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기적을 바란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 이게 무슨 어거지. 아이씨. 그래서 불가능하죠. 사슴이 장대에 올라서 해금 켜는 건 불가능하죠. 기적을 그만큼 바란다는 얘기를 이렇게 돌려 말했다는 건데 정말 쓰레기 같은 얘기. 아니 교과서에도 실려 있죠. 허허허허. 이런 거 좀 적당히 빼주면 안 되나?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어. 됐죠? 그래서 너무 공식 번역 기적을 소망하는 마음 미친 이걸 넣었어? 아니요. 그냥 공연 보면서 놀아야겠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마지막 연 볼게요. 가다니 배부른 독이. 자, 배가 써있네. 항아리에 설진 강수. 자, 독한 강수를 빚는구나. 센 수를 빚는데요. 왜 그러실까요? 계속 가볼게. 조롱꽃 누룩이. 자, 누룩이 혹시 누룩이라고 되어 있는데 옛날에는 누룩이라고 했대요. 근데 지금은 이거 누룩이라고 합니다. 누룩이 뭔지는 아시죠? 잘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즐기지는 않으니까. 누룩은요, 전분기가 있는 곡물 따위, 식물 계열에서 그거를 발효시킨 다음에 얻은 곰팡이예요. 곰팡이. 약간 전분이 있는 것을 식물 계열을 썩혀서 발효시키면 나오는 게 누룩입니다. 이거 왜 만들까요? 술 만들려고 만듭니다. 그럼 누룩은 어디서 채취해요? 식물성, 전분이 들어있는 식물성 곡물에서 채취하는데 각 나라마다 그러면 술을 다 이렇게 만들었거든. 이거를 물에 넣고 끓이는 거야. 그럼 얘가 이제 이 누룩 성분을 머금고 이제 물방울이 이제 올라가겠지. 누룩을 넣고요. 물을 넣고 항아리에서 발발발 끓여요. 발발발발발발. 대신 여기 이게 우리나라 전통식으로 말해줄게요. 이게 소주꼬리라고 해요. 고리. 이렇게 씌워놔요. 뚜껑을. 항아리 도자기 스타일로 만들어요. 그럼 여기서 벌벌벌 끓이죠. 물방울이 맺히죠. 이 물방울이 맺혀서 타고 내려와요. 요게 소주예요. 이게 소주야. 물론 참이슬은 소주가 아닙니다. 이건 희석식 소주라고 해서 보글보글 끓인 다음에 이거 내려온 거를 물하고 다른 감미료 아스파탐 섞어서 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들어가요. 이걸 오리지널로 그냥 먹는 게 그게 전통 소주예요. 여기다 뭐 넣게? 누룩 뭘로 만들게? 우리나라 소주는 뭘로 만들어요? 쌀을 발효시켜서 만들어요. 약간 흉년이 들면 금주령 때리는 게 그거야. 아니
흉년이 든 거랑 술 먹지 말라는 건 무슨 상관이에요? 이걸 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쌀이 소모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 빚지 말고 밥이나 처먹으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는 쌀로 만들었는데 각 나라마다 독특한 자기만의 곡물들로 만듭니다. 쌀은 우리나라가 재배해서 한 거고요. 자, 러시아 형들, 이제 형들이라고 하면 되지. 러시아 새끼들, 러시아 브로들은 뭐를 끓였을까요? 수수라고 아세요? 수수? 그 여러분들 급식 밥 먹을 때 밥에 노랗게 뭔가 조그맣게 껴있는 거 있잖아. 그게 수수야. 그걸 발효해요. 그럼 뭐가 나오게? 보드카라고 들어봤어요? 그게 보드카예요. 수수를 발효해서 모은 게 바로 보드카야. 불공국 형들이 먹는 거 하면서. 선인장 알로에 이거 이름 또 있는데 이 계열 식물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선인장 알로에 어느 나라에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미지상? 멕시코 아저씨들은 선인장을 보글보글 끓여요. 발효시켜서 쪼르롱 그걸 뭐라고 할까요? 데킬라라고 합니다. 들어보셨나요? 보리를 끓이는 나라가 있어요. 보글보글 보리를 끓여서 이렇게 만들어요. 그건 뭐게요? 그게 여러분들 아빠가 좋아하시는 위스키입니다. 우리가 양주라고 하죠. 보리를 끓인 게 위스키예요. 이렇게 척박해서 오염도 많이 돼서 그 잡초밖에 안 나는 나라가 있어요. 잡초를 끓여서 해요. 참고로 어느 나라일까? 영국이요. 영국은 기후도 척박하고 식물이 자라기 힘들어서 쑥이나 이런 잡초가 납니다. 그걸 끓여요, 이놈들은. 그게 진이라고. 그만 얘기할게. 아유, 맛있겠다. 자, 그래서 이 센수를 빚는데요. 아이고, 누가 이제 부글부글 하고 있나 봐. 조롱꽃 누룩이. 자, 조롱방꽃 누룩. 이게 뭐겠어요? 조롱박꽃을 살짝 발효시켜서 부글부글 하고 있는 겁니다. 쌀로 해야 맛있는데 돈이 없으신가 봐. 어쨌든 이거를 매워 잡사하니 매워서 나를 붙잡는데요. 약간 그렇게 좋은 재료가 아니에요. 약간 조금 향이 막 하고서 좀 아프게 쏘는데 그게 날 잡는데요. 이렇게 맵게 느껴지는 술이 날 잡는다? 난 이런 걸 먹고 싶다? 왜 그럴까요? 볼까? 내 어찌하리 있고 내가 어떻게 하겠냐? 먹어야지. 네, 그만큼 센 술, 맵고 센 술을 먹어서 현실의 고통을 잊고 싶다는 생각이 드러난 겁니다. 도피적이면서 낙천적이라는 얘기가 여기서 성립하게 되는 거지요. 자, 시간을 조금 드릴 거예요. 혹시 공방전 해주셨나요? 오 마이 갓. 44쪽에 공방전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읽어드릴 수는 없고요. 거기 설명되어 있으니까 한번 내가 여러분들 읽으면 같이 설명해 줄게. 요거 읽고 그 청산별공 문제 풀어오신 거 있잖아요. 못 푸신 분 앞에 조금이라도 풀어봐. 그래서 자, 너무 피곤해 하시니까 내가 쉬는 시간 넉넉히 줄게요. 9시. 아니. 나가시. 나 25분이나 가면 욕할 거지. 대신 늦지 말고. 대신 공방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질문도 함께 처리하시면 체크해 놔 보세요. 자, 30분 해봅시다. 피곤하신 분은 좀 주무세요.